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뮤추얼 고주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행과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는 또래 학생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힘이 있는 학생이 약한 학생을 때리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학생을 따돌리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식으로 이해함으로써 갈등이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한두 명에 불과해서 모두가 귀한 존재로 자라다 보니 사소한 문제에도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질 나쁜 학생이 선량한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교사의 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적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심각한 일들이 많다 보니 급기야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이 제정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역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직접 관장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접하다 보면 학생들의 사소한 충돌을 부모들이 나서서 크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친한 친구가 장난으로 그 학생을 뒤에서 밀었습니다. 갑자기 등을 떠밀린 학생이 팔에 힘이 빠지면서 뒤로 떨어졌는데 손을 잘못 짚어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병원으로 보내져서 치료를 받도록 했고 양쪽 부모님을 학교로 오라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면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할 테니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종결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후 가해자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치료비 일체를 부담했는데도 피해자 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간병한다고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일당을 요구했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먹인 곰탕 비용까지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담임인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설마 하면서 피해자 어머니에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담임인 제가 생각해도 피해자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두 학생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고 또 졸업 후 동기동창으로 평생을 살아갈 텐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담임으로서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려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동정이 갔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난처해하는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성의를 보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사건이 해결되었겠지만 자식들의 문제에 부모의 욕심이 너무 깊이 개입한 결과 친한 친구가
영원히 멀어지는 결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학생부장 업무를 맡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했는데 어느 여자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반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매우 격분한 상태로 자기 아이가 다른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담임은 알고 있느냐고 따지더랍니다. 담임으로서 처음 듣는 소리인지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학교나 담임이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월요일 학교로 찾아오겠다고 하더랍니다. 당황한 담임은 전화를 끊자마자 나에게 전화를 했고 월요일에 흥분한 학부모가 찾아올 테니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궁리로 힘든 주말을 보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일찍이 한 아버지가 교무실로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다짜고짜 교장부터 찾았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아버지임을 알고 애써 태연한 태도로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우 흥분한 어조로 자기 아들이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담임과 학교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진상을 파악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작성한 진정서를 내보이면서 거론된 학생들을 한 사람씩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아버지를 진정시키면서 신속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민 진정서에 적힌 가해 학생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 학생 모두가 모범생으로 학생회 간부들이었습니다. 순간 무언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학생회 간부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 그 아버지와 대면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아버지가 면담을 하는 동안 매우 초조했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당당하고 오히려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면담이 거듭될수록 그 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만나고자 했던 학생들과의 면담이 끝날 때는 그 아버지의 기고만장하던 초기 태도가 급변하여 공손하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 말만 듣고 무척이나 화가 났었는데 학생들과 면담을 하여 보니 자기 아들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오해하여 홧김에 작성한 진정서를 찢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들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면서 주말을 마음 졸이며 지냈던 담임선생님께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러간 뒤에 황급히 나에게 달려온 담임선생님은 상황이 급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말을 공포로 몰아넣더니 오늘은 돌변하여 공손히 사과까지 하고 가는 이유가 도무지 궁금했겠죠. 청소년 비행을
원인을 찾는 이론 중에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착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서 나쁘게 변해간다는 이론입니다.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도소 내의 흉악범들과 어울리면서 더욱 나쁜 사람이 된다는 예와 같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식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식들을 나쁘게 물들인 친구는 누구 때문에 나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마입니까? 감기에 걸리면 흔히 감기 옮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감기에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서 옮은 겁니까? 가정에서 귀한 존재라고 내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자칫 자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남을 탓하고 남의 자식 탓을 하기 전에 내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신뢰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을 고치려고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 정작 고쳐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더라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련하여 차별적 교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가 극성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섭쌤의 뮤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